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중상을 입고 상해보상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했대요. 혹시 이런 경우, 이런 사례 있었나요? 뭐 많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자동차 보험의 보상 문제가 아니고 상해보험의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네. 오토바이로 사고가 나게 되면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험회사도 기본적으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보험회사 이 결정이 맞느냐?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받아야 될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독립손해사정사의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하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인데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 계약 당시에 내가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오토바이를 안 탄다라고 고지했을 경우 이 고지의무 위반이고요. 통지의무 위반은 보험 계약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거나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지가 아니고 네. 고지는 계약 당시의 의무를 말하고 통지는 계약 이후에 보험 기간 중에 위험의 변경 증거가 있을 경우에 이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지 의무 위반 또는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합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의 효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오토바이 사용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한 번, 우연히 한 번 탄 경우에는 위험이 계수적 반복적 사용이 아니라면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거라 보지 않아서 그거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앞서 이 독립손해사정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인데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나중에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통지하라고 보험계약 당시에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이 통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판례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는 주장을 못한다라는 것은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계약 당시에 오토바이 타게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 꼭 통보해요.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이건 계약이 해지가 되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라는 설명을 안 해줬다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조사는 보험회사 스스로는 안 하겠죠? 그죠. 왜? 자기가 자기 조사 안 하죠? 그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런 설명 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오토바이 탄 게 상시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탄 게 아니라 우연히 한 번 탔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기 조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오토바이 탔으니까 면책이다 이래가지고 면책하는 경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쳤어요. 근데 이제 가해 차량이 보험 접수를 안 해준다고 이랬을 때 정말 보상을 못 받나요? 간혹 가다가 나는 저 피해자 미워서 보험 처리 안 해주겠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구나.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네요. 네, 왜 그 근거는 네. 상법에 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직접 청구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한 조항이 있어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접수를 시키지 아니하고 네. 또 나아가서 보험금도 보상도 하지 말라라고 막 요구를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배상 책임, 자동차 보험도 배상 네. 책임이니까 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항변 사유가 없다라면 보험회사 스스로 판단해서 네. 물어줘야 되는지, 네. 물어주면 얼마만큼 물어줘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걸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냥 가해자가 알았다, 네. 더 싸우지 말고 그냥 되돌려 보내고 네. 본인이 하나는 알아야 되겠죠. 그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어딘지는 네. 예,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아. 언제 어떻게 다쳤기 때문에 피해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네. 자동적으로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가 정해져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안 해준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막 이런 어떤 네. 고민을 하는데 그냥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접수해도 돼요. 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네. 다양한 케이스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부지급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는 독립사정사한테 뭐 상담을 하거나 선임을 하거나 뭐 그런 해서 보험회사의 처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골고루 보상 플랫폼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한테 생긴 보험 사고를 어느 독립손해사정사가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네. 한 4사람, 5사람, 어떤 사람은 많게는 10명의 손해사정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기가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를 네. 판단하는데 또 그것조차도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한 번에 골고루 보상에 전화를 하거나 활용을 하게 되면 내 사건에 어떤 손해사정사가 가장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지 이를 판단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게 가장 골고루 보상의 큰 역할이 아닐까요? 네. 그러면 전문성 있는 손해사정사를 내가 찾고 있는 그거를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종류도 너무나 많고 그쵸. 보험 사고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암보험만 하더라도 이게 암인지 경계성암인지 고액암인지 그다음에 뭐 전이암인지 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암의 평가가 조직 검사로 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뭐 다양한 방법 피검사라든지 에서 한 것인지 분쟁의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네요. 예. 거기에 걸맞는 그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손해사정사를 네. 골고루 보상이 바로 연결시켜 주겠죠. 네. 동료분들에게 저희 골고루 보상 플랫폼을 추천, 소개한다고 하면 어떤 손해사정사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한테 다 얘기했고요. 누구든지 왜 그러냐 그러면 손해사정사들도 영업을 잘해야 돼요. 영업 채널이 보조인 아세 손해사정 보조인을 통해서 하는 영업이 있고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를 해가지고 하는 영업이 있고 설계사 교육을 통해서 설계사로 들어오는 영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이제 영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업 방법이 골고루 보상이네요. 다 해야죠. 네. 그럼 저희가 그 영업망을 하나 더해서 영업을 대신 해드리는 셈이 되겠네요. 그렇죠. 채널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덕분에 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출연해 주실 거죠? 네. 네. 꼭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